이슈를 더하다. 자, 이슈를 더하다 하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샵 2034로 저희 모습을 지금 찍어서 네, 응원 메시지랑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헤어 케어 세트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더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 지수가 살아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가장 좀 큰 특징이 납폭 가대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수 반등에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를 보면 이제 네. 데드캣 바운스냐 베어마켓 랠리냐 그렇죠. 뭐 요게 지금 질문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상관없다.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드캣 네. 바운스는 네. 고양이가 때를 딱 펄떡하면서 한번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빨리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죠. 왜냐하면 이미 2주 전에 그러니까요. 저점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지난주에 다시 저점을 쑥 깨는 빠졌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반등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주저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정말 좀 명확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 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우리나라 혼자 뭐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뭐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살아나고 있고 오늘 유럽 시장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보리스 존슨 이제 사임 얘기 네. 나왔는데 영국 증시 지금 1.5% 급등하고 있어요. 오, 오히려 좋아한다는 네, 거거든요. 기분 좋네요. 뭐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사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보다 고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네. 일시적으로 지금처럼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시장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인식들이 좀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라는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 낙폭과대 종목들의 어떤 가격 회복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손바뀜으로 네. 일어나고 있는 게 감지가 되는 게요. 사실 미장 얘기 앞서도 해주셨지만 네. 오늘 간밤에 봤을 때 그 맵에서 테슬라 빼고 빅테크 그렇죠. 기술주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흐름을 어제부터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해가지고 다뤘었고 네. 오늘장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성장주로 이제 좀 간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좀 강력하게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분명히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결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주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이제 공포, 사실은 인플레이션 뭐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주들이 정말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었던 게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I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거꾸로 이제 이번 주는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수의 반등을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세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6월 중순,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됐어요. 맞아요. 불과 6월 중순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3.5%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네. 성장주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경기 방어주들만 봐야 된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시간 문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오늘 장 초반에 2.8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로 지금 급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올해
올해 1년 동안에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딱 2주 만에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이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 성장주들의 어떤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되는데 그 가격 조정의 빌미가 희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장주들의 반등에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그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빠지고 있는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네.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40% 급락했고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5달러가 넘어갔던 게 지금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네. 유가 추이도 지금 보시면은 6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123달러, 125달러 그렇죠. 그러고 저 있던 때는 막 게 150까지 간다고. 오늘 98달러, 99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모든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이 꼬이기 시작했던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물가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도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공급망 우려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죠. 그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물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CPI가 8.6%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FMC, 지난 6월 달에 FMC가 끝나고 나서 몇 주 만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빠지고 있죠. 구리 가격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어요. 네. 원자재 가격 다 빠지고 있죠. 아, 구리 많이 빠졌더라고요. 심지어 밀을 포함한 네. 곡물 가격도 지금 다 많이 빠지고 빠지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하락 속도라면 올라갔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물가가 둔화될 수 있다. 네.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빅쇼트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오히려 하반기 때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아마도 이번 달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는 CPI. 6월 달 CPI잖아요. 그러니까 네. 6월까지는 물가가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CPI 지표가 이제 딱 발표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7월 달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포착되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긴축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게 또 하나 있어요. 6월 달 FMC 때 점도표가 이제 네, 있는데요. 네, 그 네. 점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화면이 조금 작아서 제가 네. 이제 해석을 조금 해드리면 네. 가장 오른쪽에 장기 금리의 목표치가 2.4에서 2.5예요. 이게 이제 2024년에서 네. 2025년이 되면 연준은 목표 금리를 2.4에서 2.5%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올해 2022년 말까지 당초에 연준이 목표했던 평균 금리는 3.4%였죠. 3.5. 3.4%라는 얘기는 네. 3.25에서 3.5% 정도 올라간다. 네. 그러면 결국은 한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과 한두 번의 빅 스텝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을 네. 예고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FOMC 때 오늘 6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7월 달에도 0.5에서 0.75%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꺾일 생각을 안 했다. 네. 근데 수주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좀 생기면서 지금 당장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 연준 위원들이 당연히 7월 달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이 좀 충격을 좀 줄 알았는데 이제는 0.5% 정도만 금리 올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은 둔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물가는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굳이 무리해서까지 리스크를, 그쵸.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필요가 없는 그쵸. 거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면 연준이 당장 지난달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이번 달도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네. 말 바꿔도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한 달만 더 앞으로 와가지고 5월 달 FMC를 할 때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바꿨죠. 네. 자이언트 스텝 안 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깜짝 6월 달에 놀랐잖아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가라는 변수가 이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물가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연준의 긴축 공포가 해소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말쯤이 되면 이제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경제를 다시 부양을 시킬 것인가. 설마 다시 금리 이런 인하하는 부분들에 거 대한 아니에요?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1년 앞을 선반영을. 내다보면서 네, 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거 성장주들한테 정말 괜찮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어제도 성장주들이 다 움직였고 오늘도 이번 주 보면 내내 좋아요. 다 성장주들만 네, 움직이고 네,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돈의 논리라는 건 이 정도로 지금 좀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일시적인 흐름은 아니다. 이제는 상반기 때 정말 많이 고생을 시켰던 성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가격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좀 드리고 가야 싶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은 이제 금리가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든 아니면 그냥 0.25 정도 만약에 올리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같은 느낌이니까 성장주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예, 희소식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성장주 네. 눈여겨봐야 될 업종은 어디일까요? 사실 뭐 0.25%포인트만 올리면 정말 호재예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 많지 않아 보이고 뭐 최소한 0.5에서 0.75 정도는 이제 올릴 것 같은데 네. 0.5%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네. 이제 0.5%도 슬슬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다. 뭐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성장주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정말 좀 어찌 보면 가장 저는 지금 단순화된 시각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의 꼬리표를 단 종목들 치고 반토막 안 난 종목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거의 다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특히 상태이기 게임주. 때문에 다 빠졌어요. 네, 정말 부담 없는 자리다. 네. 그걸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IT라든지 2차전지 소재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박살이 났었거든요. 이 종목들이. 근데 이번 주 들어서서 저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가격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 근데 뭐 요런 섹터의 종목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냥 봐야 된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게임, 메타버스 이제 이런 종목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집중을 좀 해본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ST팜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 종목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GC셀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 신약 파이프라인을 네. 갖고 있으면서도 플랫폼으로 응용할 수 있는 맞아, 기업들 한채. 그리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이게 거의 말이 뭐 됩니까? 살아날 희망이 야. 없어 네. 보이던 종목이 아니, 언제 살아났대요? 자기들끼리 양 먹었나? 아니 이게 2, 3일 만에 SK 30% 바이오사이언스 가 차트 올랐죠. 40% 쭉 올라왔어요. 40%예요. 40%가 올랐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야, 이 종목 정말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정말 많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와. 보시는 것처럼 36만 원 하던 종목이 9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죠. 불과 딱 3일 만에 바닥에서 지금 45%가 올라온 3일 거예요. 만에? 3일 만에. 와. 그 정도로 지금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장주를 지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다 작게는 3분의 1 토막, 많게는 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나 있는 종목들이 10분의 1 토막도 수두룩하거든요. 허다합니다. 10분의 1 토막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레고캠이나 ST팜, 뭐 GC셀,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압축을 좀 시켜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게임주 정말 뭐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우리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겠지만 게임주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이제 대장주들 중에서 이제 NC소프트도 슬쩍 한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많이 네. 빠졌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많이 100만 빠졌어요. 원에서 어떻게 그까지 그러니까 빠져요?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지고 성장성에 대한 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기본적인 기업 가치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과하다. NC소프트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 꼭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브 오늘 하이브도 네. 꽤 강하게 반등이 렌터 들어왔거든요. 사사들 네. 7% 정도 흐름 떴어요. 좋잖아요.
이게 사실 멤버들이 이제 각자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네. 각자 활동해가지고 솔로 앨범 음반 내니까 바로 그냥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네. 음원 순위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활동할 때보다는 뭐 매출이 조금 작아질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마치 그룹이 다 해체해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매출이 아예 안 나올 것처럼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맞아요. 너무 과도했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살아나는 거고. 아니 근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요. 사실 네. 뭐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가시화되는 게 보여야지만 갈 거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가 가셔야되는 아닌 게 것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같죠.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이런 기업들은 메타버스 표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고 실제로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것인지에 네. 대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애니모카 브랜드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합종 연행을 다 해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정말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주가는 작년의 기대감이 완전히 거품이 빠질 정도로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작년에 사실 오른 것보다도 더 많이 빠진 주가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종목들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덱스터 같은 덱스터. 종목들. 네. 덱스터가 어저께 아주 강하게 좀 움직였잖아요. VFX라든지 네. 컨텐츠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5만 원이 넘었었던 게 최근에 1만 원까지 빠졌어요. 와. 거의 5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날도 마찬가지로 뭐 다날.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런 보네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보시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렸잖아요. 부담이 없는 자리다. 네. 이런 종목들은 내일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면 10% 20% 정도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꼭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노래가 막 계속 떠오르네. 쉽게 수익 낼 수 있는데 쉽게 네. 네. 제가 까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이슈를 더하다 바로 또 만나 보겠습니다. 자, 게임 업종 대 제약 바이오 업종 과연 어디가 더 핫할까요? 네. 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네네. 작년 뭐 고점 대비했을 때는 뭐 아까도 우리 계속 게임주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얘기했지만 거의 네. 뭐 밑바닥이다. 이제는 뭐 바닥에 맞죠. 바닥을 쳤다. 도토리 키재기다. 네, 도토리 키재기다 한데도 그 중에서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섹터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뭔가를 이제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막상막합니까?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업종들이고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방금 뭐 10초 전까지 강조를 했던 업종들이라서 그렇죠. 네.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직도 걱정을 하시는 게 네. 너무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강렬하게 빠지는 걸 진짜 보셨잖아요. 무서워요. 특히나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네. 정말 이게 게임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정말 치가 떨린다. 제약 바이오주 산 분은요. 네. 제약 바이오주 산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직접 약을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면 폭락하는 업종이구나. 게임주들은 사면 절대 안 되는 업종이구나. 라는 이제 인식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과연 진짜 지금 이 종목들을 사도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게임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싫어하는 업종들이 돼버렸고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또 오를 때는 정말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또 더 화끈하게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뭐 시장이 지금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건 그냥 그저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원숭이 두창발로 인해서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SK 맞아요.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어차피 백신 그렇죠, 이슈고 그렇죠. 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매기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의 이제 업종 차트를 먼저 한번 딱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오늘 올라온 것만큼 이제 겨우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어저께 2,300포인트 네. 깨지고 저점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코스피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거든요. 이미 반등을 근데 시작을 지금 보면 했네요. 그쵸? 코로나라운드를. 네. 바닥에서 10%가 넘게 올라왔어요. 오, 네. 코스피 지수는 2%밖에 안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벌써 저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올라왔다는 SK 얘기예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시총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 이런 종목들이 대장들이.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닥도 지수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한 6% 정도 최저점 대비하면 반등이 들어온 건데 역시 코스닥도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0% 넘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이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내주식을 부탁해 다시 딱 하자마자 네. 5월 말 6월 초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먼저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영 아나운서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시젠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코로나 수혜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걸로 네. 간다라고 봐야 되지만 ABL 바이오라든지 네. 알테오젠, 네. 레고캠 이중항체 바이오 플랫폼 뭐 이런 다시. 애들은 의미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거의 한 2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 개발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약 임상에 맞아요. 엄청난 차질을 빚었거든요. 전통 바이오텍들. 맞아요. 왜냐면은 전통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임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죠.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R&D 투자 금액도 2년 동안 급감을 했거든요. 보통 정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영업이익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R&D. 얼마나 많이 R&D 투자를 하느냐, 네.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2년 동안에는 되짚어 보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었다라는 건데 이제는 엔데믹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임상이 정말 빠르게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점점 좋은 결과들이 지금 시장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임상과 관련된 투자, R&D 투자를 하는 전통적인 기업들 대표적으로 종근당이라든지 뭐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의 R&D 투자 금액이 올해 아주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근데 거거든요. 요즘은 사실 바이오 말고 제약주도 좋아요. 그렇죠. 그 제약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혁신 의약품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계량 신약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이제 수익원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은 다 R&D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그 R&D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한다라고 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걸 코로나19 테마 때문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부수적인 부분들이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이 하는 얘기들이 고물가, 뭐 고환율, 네. 고금리, 3고 시대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대안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좀 약간 좀 경기 방어적인 방어적인, 역할을 네, 하는 헬스케어.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뭐 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환율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아픈 사람들이 약을 안 약을 먹지는 안 않기 먹지는 때문에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좋은데 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있어요 또. TV만 틀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또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나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해야 되나? 애매한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옥석가리. 너무 또 과열을 띠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피해라.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제 TV 틀면 제약바이오가 대안주다, 경기 네. 방어주다 이런 시대에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미심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심을 가지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아하. 이렇게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뭐 살까 하면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점이네요. 고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뭐 제약 바이오주는 뭐 그렇다 네. 치고 그럼 게임주는 사실 뭐 PDR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살아날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게? 야, 이 게임주 정말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네. 이 게임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게임주 진짜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제 걸 보긴 이제 봐야 좀 됩니까?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실적이 안 좋은 게 그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굳이 제가 질문을 놓쳤는데도 답변을 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더 빠집니까? 안 더 빠지거든요. 이상 안 왜냐하면 빠진다고. 이미 실적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가에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다 1분기 때, 2분기 때 게임주들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래서 실적 안 좋은 건 충분히 알고 있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주가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또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 근거를 좀 따져보면 정책적인 효과. 정책이요? 아까 원전 P2E. 얘기했잖아요. 네. 원전도 지금 정책 수혜주니까 그죠. 꺾이려다가 또 살아나고 네. 또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네. 게임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스탠스다. 오. 지금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장관께서도 네.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중국 정부의 이제 판호 발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P2E 게임의 시대적인 변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따라야 방향으로 된다. 논의를 해보겠다. 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규제 완화와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서는 그래도 게임 산업이 적어도 규제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그게 저는 하나의 네. 좀 정책 모멘텀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좀 약하죠. 네.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조금 더 저희를 설득시켜 주세요. 설득시켜 볼게요. 네. 제가 두 번째는 상반기 때 실적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왜 안 좋았을까? 신작, 부재. 바로 그거예요. 신작 부진. 네. 뭔가 게임주들은 실적 날만 하면 새로운 게임 나와서 또 잘 매출 돼야죠. 나오고 또 어디 새로운 게임 이유로는 나오고 뭐 본거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계속 게임즈 이제 보세요. 그런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P2E 게임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작 출시가 다 지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실적 안 좋은 건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이제 신작 게임들이 본물 터지듯이 아. 이제 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우마무스메. 위메이드의 미르 M이 출시가 됐죠. 그거 좀 네, 뭐 매출이 지금 기대만큼 잘 안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신작이 출시됐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우마무스메 오딘하고 같이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대박이다. 아직도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는 뭐한 7, 8위, 구글 스토어에서는 매출 한 2위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우마무스메가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름 이제 곧 방학이 오잖아요. 그야말로 여름 방학 성수기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작 게임들을 출시할 타이밍 거고 좋게. 겨울로 갈 때 계속해서 이제 게임들이 출시될 거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작 출시로 이제 덮어버릴 수 있는 사이클이 왔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너무 많이 빠졌기 그죠, 그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기관 외국인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 먹고 그냥 수급을 들이댈 수 있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속 얘기하는데 SK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괜히 올라가겠어요. 공매도 정말 많이 때려놨다가 쇼커버가 한꺼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네. 거거든요. 게임주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네. 이제 게임주들은 좀 예. 관심 가져볼 만한 때가 왔다. 네. 이렇게 말씀 좀 자, 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게임주 좋은 건 알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전통 게임주를 볼 것이냐, P2E 무겨 있는 거 볼 것이냐, 코인 볼 것이냐 맞아요. 짚어주셔야죠. 게임주 정말 많은데 네, 좀 다 많잖아요. 찍어드리고 싶지만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한 서너 종목만 딱 픽을 해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이거는 정말 너무 싸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요? 네, 아무리 못해도 이건 단기간 안에 한 6만 원, 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이건 있다라고 그룹의 보고.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룹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게임주는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룹 리스크부터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됐고 실적은 가장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 꼭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 자리가 아주 좋죠.
그렇죠. 합병 이후에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고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비드 같은 이런 MMORPG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플레이비드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단기간에 그냥 폭락을 해버렸었는데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 게임주는 아니지만 게임 메타버스 NFT하고 결합시켜서 볼 수 있는 다날이라는 종목. 요 종목도 이제 완벽하게 역사적인 네.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다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